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합니다. 대통령 부인의 정상 부인의 단독 외교는 누구냐? 바로 김정숙이라는 거 아니에요. 뭘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한 것이 단독 영부인 정상 외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비되는 것이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과 귀를 말이죠. 더럽혀도 이렇게 더럽힐 수는 없어요. 아니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 소리 듣고 돌아다녔잖아요. 전 세계를. 그러면 수석 대변인의 부인도 수석 대변인의 부인인 것이죠.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럼 그것만 했느냐? 노노. 우리 대한민국 국가,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 그렇죠. 이 자존심에 재를 뿌린 사람이 김정숙이에요. 이 몰래 간 거 아니에요. 결국. 아니 몰래 갔다기보다도 거짓말하고 간 거 아닙니까? 거짓말. 그래서 말이죠. 그 당시에도 이 배현진 의원이 말이죠. 이 국감장을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이거는 원래는 이 문체부 장관을 초대했는데 느닷없이 청와대에서 외교부에다 대고 내가 가겠다. 김정숙이가 가겠다 하니까 싹 그거를 갖다가 이제 김정숙이를 맨 우두머리로 갖다 앉혀놨고 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슨 느닷없이 가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로 그냥 아주 번개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3, 4일 만에 싹 배정까지 끝나버리는 예, 요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이렇게 그 예비비가 뭐 한 3, 4일, 4, 5일 사이에 싹 처리되는 경우가 한 4, 50건이 있는데 그 전부 다 코로나 대책비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예견되지 못한 상황이냐. 유일하게 김정숙이 인도 타지마할 가는 돈만 딱 예비비 3, 4일 초 KTX보다 더 빠르게 번개보다 더 빠르게 극초음속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 김정숙의 인도 방문 일정에 타지마할이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왜? 그 가기 전부터 나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현지에 도착해서야 거기 일정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하루 전날 그것도. 이러한 꼼수를 부려놓고서 영부인의 단독 외교. 참 뻔뻔하기도 말이죠. 아무리 내로남불 뻔뻔하다 하더라도 이런 인간들이 무슨 대통령을 하고 대통령 부인을 쓰니 정말 열받지 않습니까? 요거를 하나씩 여러분께 딱 해드리고요. 또 문재인이가 뭘 또 했냐. 문재인 민주당이 지금 선관위하고 짝짝꿍 됐다. 이런 의혹들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 고리가 누구냐? 조혜주예요. 조혜주가 문재인 캠프에서 뛰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년간 해먹었잖아요. 그 6년 사이에 비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특혜 채용 비리들. 지들끼리 나눠먹은 거예요. 그러면 지들끼리 특혜 채용만 했느냐? 선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올리는 거 요거는 다 허용을 해. 합법이야. 그런데 우리 여권 쪽에 지금 현재 여권이고 그 당시 우리 야당이잖아요. 우리 야당 쪽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야.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 자유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자유통일당의 이 주옥순 의원이 뭘 하고 있느냐. 민주당과 그 다음에 선관위의 밀거래, 부정선거 의혹 거래, 요거를 갖다가 부당거래 의혹을 갖다가 전면 수사해야 되겠다. 이게 수사가 아니라요. 이거 민주당 시기면 이거 특검에 넘겨야죠. 요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씩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망신스러운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정반대의 정상 외교와 정상 외교 한 게 뭐가 있어요. 수석 대변인 역할이나 하고 앉아있고 졸다가 말이죠. 엘리베이터 못 타갖고 정상들 사진 찍는데 거기에도 사진 찍히지도 못하고 이런 방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에서 혼밥하고 예,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외교부 장관까지 욕먹은 거 아니에요. 무능하다고. 사실 그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 무능한 사람은 아닌데 문재인 때문에 강경화 장관까지 다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렸죠. 예.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문재인이가 말이죠. 지금 이 책을 내놔가지고 좀 많은 논란인데, 요 책 나온 거, 이건 좀 전문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 언론계에서 대대적으로 좀 깊이 비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게 그러니까, 김정은이 대변인 역할을 한 모습을 여기다가 적나라하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은. 그래서 이 타지마할 관광한 거, 요거를 특검해야 된다니까요. 요거를 특검해야 돼요. 옷 장신구 특검, 그 다음에 타지마할 이거 예비비 4억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4억. 그리고 대통령 특별히 띄우고 요거를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어제 책에 나와서 이건 단독 영부인 정상 외교다. 딱 요렇게까지
아주 극적인 미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김정은이가 3대 세습체제 우상화, 미화시키는 것은 저리 가라예요. 김정은한테 다 이게 배운 거예요. 김정은이한테. 예. 그래서 요거를 배현진 의원이 말이죠. 지금 이제 직격탄을 날리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배현진 의원이. 자, 그래서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배현진 의원이 말이죠. 그래갖고 이렇게 올렸어요. 문 전 대통령 재밌네요.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 달라고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고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서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이력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게다가 일정표 없던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죠. 타지마할 가서 단독 외교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겠죠. 왜 방문 일지를 안 썼을까요?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지 당시 뉴스와 유튜브로 다시 볼게요. 그러면서 말이죠. 당시에 TV조선 이 두 개의 방송을 지금 여기 페북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사 포커스 그 유튜브 방송도 올리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보도도 올리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 내용 이걸 보면 말이죠. 자, 누구죠? 이 문재인이가 얼마나 뻔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당시 조선일보에 일정이 없던 단독 보도를 했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당시에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TV조선 그래서요 이제 시사 포커스하고 요 내용 배현진 의원의 이 그 국감장에서 폭로하는 요 내용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이죠. 다는 못 드리지만은 조금 부분적으로라도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정말 100% 왜냐면 국감장에서 만약에 배현진 의원이 말이죠. 이걸 거짓말로 해? 그러면 이거는 뭐 진짜 아무리 취해법권이라 하더라도 면책특권이라 하더라도 이건 소송을 걸면 걸릴 우려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요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제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자, 우선요. 한번 제가 이 보고서 어디에도 영부인께서 타지마할에 방문한 그 결과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일정이었는데 영부인께서 추후에 인도 방문이 임박했을 때 함께 가는 것을 청와대 측에서 뜻을 전했고 외교부에서 인도 쪽에 요청을 했고 인도에서 그에 맞춰서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인도 현지에서도 영부인이 올 줄 몰랐는데 와줘서 좀 당황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예비비를 기재부에 신청한 내용을 보면요. 통방 일정에 타지마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정을 허위 보고해서 예산을 배정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자, 이 정도면 말이죠. 얼마나 지금 문재인이가 이번에 거짓말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고서 어디에도 영부인께서 타지마할에 방문한 그 결과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일정이었는데 영부인께서 추후에 인도 방문이 임박했을 때 함께 가는 것을 청와대 측에서 뜻을 전했고 외교부에서 인도 쪽에 요청을 했고 인도에서 그에 맞춰서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인도 현지에서도 영부인이 올 줄 몰랐는데 와줘서 좀 당황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예비비를 기재부에 신청한 내역을 보면요. 통방 일정에 타지마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정을 허위 보고해서 예산을 배정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만약에 공정검사와 관계자를 협조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사법 절차를 적법한 사법 절차를 밟아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특검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TV조선 또 이제 한번 보도를 또 보여드릴게요. 신경 쓰지 마. 참 많은 것을 업고 사는 당신. 이제 당신이 업히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혼자 인도로 가서 전통 유적지인 타지마할을 다녀와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 성격이라며 대통령 휴장까지 건 전용기를 타고 갔죠. 당시 청와대는 인도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 측이 먼저 김 여사의 방문을 요청했고 불과 사흘 만에 수억 원대의 예비비까지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3박 4일 인도 단독 순방 내용을 공개하면서 인도 모디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하지만 2018년 9월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인도 관광차관이 초청한 대상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고 다음 달인 10월 우리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원래 이제 장관 방일이었다가 영부인이 한테 가는 걸 우리 측이 얘기를 했고 10월 중순에 그래서 이제 인도 쪽에서 맞춰서 이렇게 초청장을 모디 총리가 미뤄온 거죠.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한 게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우리 외교부가 김 여사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김 여사 순방 관련 예산 4억 원도 신속하게 배정됐습니다. 문체부는 기재부에 대표단 출장 예비비 4억 원을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신청 사흘 만에 예비비가 배정됐습니다. 최근 5년간 사흘 안에 예비비가 배정된 건 모두 30건. 대부분 코로나 방역과 긴급재해대책비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영부인이 먼저 가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순방을 가게 됐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예비비가 제대로 타당하게 마련된 것인지 청와대는 우리 정부에서 먼저 인도 순방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한 언론사에 허위라며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도 취하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자, 이 정도면 말이죠. 얼마나 이 문재인이가 거짓말했는지. 그래서 말이죠.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 또 우리 국민님에서는 말이죠. 이 책 변방에서 중심에서 변방으로 그야말로 고립된 거죠. 요 책 판매 가처분 금지 신청을 내십시오. 예, 그래서 요 책 이런 책은 말이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판매 가처분 금지 신청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리고 인도 타지마할 관광 이 특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타지마할 관광의 특검 그다음에는 이제 이 책 판매 금지 요 두 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유통일당의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 즉 선관위와 민주당 간 부당 거래 의혹을 수사하라. 이러한 입장 성명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 제가, 이거 말이죠. 요거 이제 이 기자회견인데, 바로 이제 주옥순 자유통일당 여성 최고위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민주당과 선관위의 이 부당 거래.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게 유리한 결정을 선관위가 내리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지난 16일 날 있었던 기자회견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선관위와 민주당 간의 부당거래 의혹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발표하시는 분이 주옥순 여성 최고위원. 자, 그래서 이 커넥션 조사라, 이러한 지금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민주당과 그 다음에 선관위와의 부당거래의 고리는 누구냐? 이제 주옥순 여성 최고위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요 고리는 누구냐? 바로 조혜주다. 조혜주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도 선관위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선대위에서 공병선거 특보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 조혜주가 그런데 이제 문재인 선거 특보도 했지만은 그 전에 경기도 선관위 상임위원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사람을 갖다가 중앙선관위 6년짜리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선관위하고 민주당 간의 유착 그리고 공산 관계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조혜주 이 선관위 중앙선관위 하의 선관위는 이제 선거에서 공공연하게 민주당에 편향된 해석과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4월 20일 때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가 이제 민주당에 유리하게 낸 결정들, 민주당의 적폐청산, 친일청산 이 구호는 허용하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민생파탄 구호는 불허했어요. 왜? 민생파탄이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요 이유로 불허한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 1월 8일 선관위는요, 김어준과 준인호가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이 유튜브 구독자를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민주당 이 숫자 1번을 내세운 일합시다 캠페인을 벌였는데 요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출연자들은요, 민주당 색깔과 유사한 파란색의 숫자 1번을 모두 들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캠페인은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중단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말이죠, 반윤석열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살아있는 소위 가죽을 벗기는 세력, 신천지 비호 세력, 술과 주소에 빠졌다,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해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선관위는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시적이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 특정 후보는 윤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 현수막 문구를 허용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또 선관위의 민주당 유착 행위를 모두 고발하자면 몇 시간이 필요할 정도가 되는데, 이 모든 불공정과 부당한 선관위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형태는 모두 문재인 측근 조혜주 임명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정부는 선관위가 자신의 부패와 비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과 부당한 거래나 유착을 한 사실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하라. 그리고 국민의힘은 선관위 불법 비리, 민주당과의 유착 의혹 진상규명에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발의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도 하고 말이죠, 요것도 특검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식 특검론에 따른다면 우리 여권에서 말이죠, 특검을 할 수 있는 게 아주 빡빡하다,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런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